안녕하세요, 여러분. 10분 역사의 김한철 선생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교과서 142에서 145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프랑스 혁명입니다. 아무래도 이 파트는 분량이 조금 있는 관계로서 파트 두 개로 쪼개어서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세부적인 디테일까지 다 보자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하는 거는 무리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도 그걸 원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를 공부할 때는 하나하나 파고드는 것도 좋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뭐 큰 흐름 정도만 알아도 대성공이니까 마음 편히 먹고 공부하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이 수업으로 시험을 준비해야 되는 반이 있으니 수업 시 사용하는 PPT로 제작한 점 참고해 주세요. 이 파트의 학습 목표는 이와 같습니다. 프랑스 혁명은 현대 민주주의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하고 거대한 사건입니다. 그런 만큼 프랑스 혁명 기간에는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들의 순서와 과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프랑스 혁명이 가진 역사적인 의의, 특히 그 의의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와 잘 연관지어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영상의 순서는 이와 같으며 1, 2는 선생님과 지금 보는 영상인 파트 1회, 그리고 3, 4는 파트 2로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면 프랑스 혁명이라는 대사건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혁명의 배경은 바로 구제도의 모순 탓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혁명 직전에 프랑스는 얼핏 있게 보면은 신앙으로 개척과 또는 절대 왕정의 발전 등으로 중세 봉건 사회보다 한층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 중세 봉건 사회로부터 내려온 옛 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전하는 시대와 옛 제도가 서로 충돌을 하게 되었는데 이처럼 서로 맞지 않는 것을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럼 프랑스가 가진 구제도의 모순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전 인구의 2%를 차지하는 소수의 성직자와 귀족은 프랑스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면서 배부르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들에게는 큰 특권이 있었는데 고위 관직을 자기들끼리 독점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면제받는 특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대신에 그 아래 계층인 여기 농민, 상공업자, 법률가 같은 다양한 사람들이 속한 일명 제3신분들은 전 인구의 98%였지만 봉건제의 의무로 영주에게 내야 하는 공납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고 공납입니다. 거기다가 무거운 세금을 내면서 힘겹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이 제3신분들의 삶이었습니다. 요거는 그거를 풍자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제3신분이 제1신분인 성직자와 2신분인 귀족을 업고 다니고 있죠. 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3신분들은 이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높아져 갔습니다. 특히 제3신분들 중 상공업 활동으로 부를 축적한 시민계급, 일명 프랑스어로 부르주아지들의 불만이 커져갔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귀족들보다 돈을 많이 벌면서 엄청난 실력을 쌓아갔지만 신분에 따라서 차별하는 구제도의 모순 탓에 관직에도 고위 관직은 못 가고 무거운 세금을 부담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 퍼지고 있던 새로운 생각들, 낡은 질서를 개혁해야 된다는 계몽사상과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미국 혁명의 영향을 받아서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적인 사회를 원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서 드디어 프랑스 혁명이 발생을 합니다. 당시 프랑스의 왕은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 시기 프랑스는 궁정과 귀족의 사치로 나라의 재정이 점점 비어가기 시작했고 루이 14세부터 연이은 전쟁은 안 그래도 어려운 재정을 더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 독립혁명에 참전하면서 프랑스는 재정이 완전히 고갈되게 되었고 이렇게 거지처럼 프랑스 재정이 내려앉게 되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이 상황을 돌파해 나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루이 16세는 이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3부회를 소집합니다. 3부회는 세금 부과를 위해서 성직자, 귀족, 제3신분의 대표들을 모아서 회의하는 신분제 회의입니다. 이 회의를 통해 세금을 좀 더 부과하려 하였지만 이는 제3신분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특히
제3신분들이 크게 불만을 가졌던 것은 산부회의 신분별 투표입니다. 산부회는 집단 투표로서 이제 성직자 한 표, 그 다음에 귀족 한 표, 그 다음에 제3신분 한 표, 이렇게 해서 신분별 투표를 하는 것이 산부회의 룰인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특권층이 두 표를 가져가게 되고 제3신분은 한 표밖에 안 가져가서 자기들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않을 거에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제3신분들은 자신들의 인원수가 많으니까 사람 머릿수대로 투표하자고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제3신분의 대표들은 산부회를 박차고 나와서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하게 되니 그것이 국민의회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루이 16세는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회의장을 모이지 못하게 폐쇄를 해버렸습니다. 이러자 제3신분의 대표들은 테니스 코트에 모여서 우리는 헌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절대 해산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약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테니스 코트의 서약이 되겠습니다. 결국 루이 16세는 국민의회를 인정하였지만 곧 이 국민의회를 해산시키려고 지방에서 수도인 파리로 군대를 소집합니다. 이에 분노한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방어하기 위해 파리에 있는 감옥을 습격해서 무기를 탈취합니다. 이것이 바스티유 감옥 습격 사건입니다. 진정한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후 혁명은 전국으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과 시골 지역에서는 농민들이 영주의 성과 저택을 습격하는 등 거대한 공포, 일명 대공포라 불리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국민의회는 봉건제의 폐지를 선언하는 한편 혁명의 기본 이념을 밝힌 문서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줄여서 인권 선언은 교과서 145페이지에 잘 나와 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언으로도 여겨지는 이 선언에는 영국혁명과 미국혁명을 거쳐서 널리 퍼진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제1조에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라는 평등권이, 제2조에는 정치적 결사의 자유와 자유, 재산, 안전, 압제에 대한 인간의 자연적인 기본권들, 저항권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제3조에는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의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루이 16세는 한 가지 도박을 합니다. 혁명이 퍼진 프랑스에서 탈출해서 왕비의 친정인 오스트리아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도주 시도는 국왕과 그 가족이 프랑스 국경의 도시인 바렌느에서 검거되면서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 시도는 루이 16세가 한 최고의 실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왕이 외국으로 도망가다가 걸렸다는 사실은 국왕이 국가와 국민을 버렸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왕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훨씬 더 거세졌고 누구도 더 이상 왕을 도와주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1791년 국민의회가 드디어 헌법을 제정합니다. 이 헌법에는 프랑스는 군주가 다스리지만 헌법에 의해 통치하는 영국 같은 입헌 군주제로의 전환이 들어가 있으며, 또한 선거는 하긴 하는데 일정 수준의 재산이 있는 남성들만 투표할 수 있는 제한 선거제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국민의회를 대신해서 입법의회가 구성됩니다. 자, 국민의회가 만든 이 헌법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있어서 사람들의 큰 불만을 자아내게 됩니다. 특히 완전한 평등을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아직 왕이 남아있다는 게 불만이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가난한 자들, 당시에는 일할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긴 바지를 입고 다니는 일명 쌍퀼로트들에게는 재산이 없어서 투표권이 돌아가지 않는 것이 굉장히 큰 불만이었습니다. 불만이 들끓는 가운데 프랑스 바깥의 국가들은 프랑스 혁명이 자기 국가까지 번질까봐 두려워했고, 혁명이 일어난 프랑스에 대해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입법의회가 오스트리아 그리고 프로이센에게 선전포고하게 되니 바로 혁명의 전쟁, 혁명전쟁의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 선생님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중간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부적인 것들을 모두 외우는 것보다
사건의 순서들과 큰 흐름을 잡고 가는 점 잊지 마시고 파트 1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안녕!